와, 살인자의 기억법을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무대 위로 오르셨는데 분명히 약속을 한 게 아닐 텐데 블랙톤으로 지금 너무나 멋지게 자리하셨습니다. 일단 설경구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경구입니다. 자주 뵙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남길 씨. 네, 안녕하세요. 살인자 기억법에서 태주를 연기한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련 씨. 네, 안녕하세요. 사련입니다. 오달수 씨. 네, 안녕하세요. 오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살인자의 기억법 연출을 맡은 의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감독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소설을 40분 만에 읽으시고 영화하기로 바로 결심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끌렸던 이유, 어떤 영화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용의자라는 액션 중심의 영화를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좀 깊이 있는 주제의 영화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참 쳤던 와중에 이 소설을 읽게 됐는데 장르적으로 굉장히 재미도 있지만 주제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었고 호흡도 굉장히 빨랐고 또 서스펜스와 결합된 유머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휘몰아치는 구성 이런 부분들이 워낙 잘 매치가 되는 소설이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영화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꼭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 소설에 매료됐고 소설의 이제 매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영화가 되면서 좀 달라진 매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이 아마 소설을 읽었던 감동이 그대로 영화에 나타난다면 오히려 조금 아쉬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소설을 읽으신 분들도 읽지 않으신 분들도 영화를 좀 재밌게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캐릭터적인 설정의 변화나 그리고 감정, 상황 이런 설정들을 영화와 좀 다르게 좀 영화적인 창작을 많이 얹었죠. 그리고 흥미롭게. 독자들까지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한 매력, 기억을 하면서 극장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구 씨, 예고편 속의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습관처럼 살인을 기억하는지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직업은 수의사인데 원작가로 연쇄살인범이죠.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연쇄살인이 은퇴라고는 하는데 연쇄살인범이 무슨 직업도 아니고 아무튼 멈춘 상태, 살인을 멈춘 상태의 역할입니다. 소설에서는 70대인데 우리 영화에서는 50대 후반, 60대 초반. 근데 저는 심정적으로 분장을 한 70 정도에 맞춰놓고 했습니다. 이번 살인자의 기억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설경구 씨가 김남길 씨를 극중에서 이제 만나면서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되는데 김남길 씨 눈빛이 굉장히 서늘하면서도 지금도 저 쳐다보는데 웃지 마요. 더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그 예고편 오픈하고 공개가 되고 댓글에 김남길 씨가 웃으니까 더 무섭다는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태주 어떤 인물입니까? 웃으면 무서운 인물. 태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기억 안에서 이게 어쨌든 저희 영화가 이제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제목에 맞춰서 한 사람이 된 알츠하이머에 걸린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 근데 어떤 사람의 기억되는 왜곡된 그 기억에서 발생되는 어떤 인격에 대한 그런 캐릭터. 그래서 진짜로 저도 연기하면서 사실 이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좀 오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이 태주의 직업이나 갖고 있는 정체성이 어떤 건지 연기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 헷갈리는 것들을 영화 속에 그냥 고스란히 반영을 시키면서 연기를 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태주가 모든 사람들의 기억되는 그런 그 한 사람에 대한 기억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주가 어떤 인물인지 예고편을 봐서는 도무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오늘 끝까지 제가 경계를 하면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씨. 자, 그리고 그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설현 씨. 네. 네. 전 너무 놀라운 게 이번에 설경구 씨의 딸로 나오시는데 네. 설경구, 설현.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부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예, 어떤 캐릭터입니까, 이번에? 저는 연쇄살인범인 병수에게 남은 유일한 존재고요. 성격은 밝고 쾌활한 성격의 인물이에요. 근데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버지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데 점점 병세가 깊어지면서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 조금씩 지쳐가다가 그러던 와중에 이제 태주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줄거리를 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와, 효녀였는데 감정의 이제 변화들, 상황 때문에 변화를 우리 또 설현 씨가 잘 표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옆에 우리 오달수 씨 이번에 경찰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네. 예고편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성냥을 물고 계시는 모습이 약간 홍콩 르와르 느낌이 났었습니다. 예, 연륜도 느껴졌고 어떤 역할입니까? 예, 병수의 오랜 친구이자 파출소 소장인데 이 사람이 17년 전에 이 살인을 당한 피해자에게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범인을 꼭 잡겠다는 생각을 품고 온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연을 갖고 계시는 마을의 지킴이 예. 역할을 맡으셨는데 지금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분 한 분이 이 표현하기에 쉬운 역할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 네 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역할에 분하셨는지 그 뇌 구조를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 기억법 뇌 구조 토크 5인의 기억법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각 배우분들의 뇌 구조와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구 씨의 뇌 구조부터 볼까요? 자, 몸무게 조절, 지금 키워드를 보면 나이 조절, 늙어야 한다. 설경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설경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설경구 씨. 사실 그 작품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네. 늘 새로운 변신을 하시지만 이번에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는 정말 극한의 도전을 하신 거예요. 나이를 좀 먹어야 돼서 근데 그 감독님이랑 고민을 하다가 그 나이 독재자 때 특수 분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거 아닌 것 같고 또 불편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 피부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가 한번 늙어보겠다. 사실 그 감독님이 저를 배려해서 너무 늙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시은 50대 후반 이렇게 얘기했지만 소설은 70대거든요. 그렇죠. 저는 계속 60대 초반, 감독님 미안하니까 50대 후반 이렇게. 나이 조절을 계속 하셨군요. 50대 후반이랑 60대 초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저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심정적으로는 70대로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빼기 시작을 했죠. 근데 목젖부터 이렇게 늙어가더라고요. 되게 쭝쭝해지면서 테스트 촬영하는데 우리 최영환 촬영 감독님이 진짜 늙었다고 얘기를 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죠.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체중 감량을 엄청나게 지금 몇 킬로 정도 감량을 하신 거죠? 실례지만? 저 68kg까지 찍어서 감독님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부터 숫자에 계속 매달릴까봐 그때부터는 재지 않으셨고. 근데 이제 이 촬영 전에 몸무게 관리하는 것보다 촬영 중에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서 저희 촬영이 이제 추울 때 촬영을 해서 추울 때 되면 또 살이 안 빠져요. 그리고 또 촬영 전에 이제 그 땀을 좀 빼먹어야 되는데 새벽 5시 콜 해질녘 해뜰녘 그러면 해뜰쯤 그러면 새벽에 모여야 되는데 5시까지 현장 도착해야 되는데 역으로 이제 계산하면 새벽 1시 정도 일어나서 이제 줄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숙소에서요. 근데 이 사람은 숙소에서 웨이트하고 저는 숙소에서 이제 줄넘기하고 땀 빼고 현장 가고 한 번은 이
유리의 거울이죠. 아니, 네. 유리창이 제 얼굴 밖은 깜깜하니까 비치는데 비치죠. 사람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러다가 빈혈 오죠 진짜. 빈혈이 아니고 제가 어디 갇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폐쇄공포증이 확 와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예 가나보다 싶어서. 가시면 안 돼요. 예. 예. 설경우 씨, 아니 지금 보니까 오아시스나 실미도 때 이마했던 그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독했을 수도 있고. 그땐 젊어서 잘 빠졌고 그러니까 좀더 운동을 더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일 놀라웠던 게 촬영 중에 김밥을 먹는 씬이 있어서 그걸 먹다가 컷하면 그걸 뱉으시더라고요. 탄수화물 조절을 하신 거죠? 그때 100개를 뱉었는데 막 몰래 삼키기도 했어요. 그 얘기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촬영 때여서 막 뱉으라고 오면 되게 서운했었어요. 본인이 스텝 뱉으려고 경찰서 한 게 가서 아니고 저희 거 뱉으시라고 그러면 되게 서운해서 삼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노무 형님이 그 건강도 우려가 되게 많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뭐 찌우기도 하셨고 또 빼시기도 몇 번 하셨었는데 사실은 아까 형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때 젊어서 잘 빠졌고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주변에서 이제. 근데 한 2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시에 콜이면 2시부터 탁탁탁탁탁 소리가 들리고 그게 탁탁탁탁탁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계속 그거를 노력하고 하시는 게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지금 대단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김남길 씨도 대단한 게 2시부터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건 본인도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옆에서 들릴 대단합니다. 정도였어요. 이거 한 14kg 찌웠어요. 그러니까 찌웠다기보다도 몸을 벌크업을 시켜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김남길 씨 얘기 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근데 다이어트 얘기는 사실 설현 씨가 꼭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설현 씨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 모든 여성들의 워너비 아닙니까 우리 설현 씨.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다이어트 우리가 또 습관처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아빠의 다이어트하는 모습 보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머리도 안 돌아가고 예민해지고 힘도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이렇게 액션도 하시고 계속 대사도 엄청 긴데 그거 다 외워서 하시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다고 설현 씨가 생각하실 때 옆에 계신 오달수 씨는 설경구 씨가 미란 줄 알았다고. 처음 촬영장 가가지고 살을 그렇게 많이 뺀 줄은 몰랐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자기 몸이 꼭 고무줄인 줄 아는데 고무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내려가 뭐 이렇게 자꾸만 당기면 이게 나중에는 허물허물해진 거예요. 그렇죠. 탄성이 없어지죠. 탄성이 예.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앞으로도 뭐 그런 역할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텐데 저 사람 성경에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제 건강 얘기 갑자기 모두가 살인자 기법 이야기를 해야 돼. 거의 지금 여기는 종합검진 분위기입니다. 지금 자 좋습니다. 다음 내고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씨 내고조 만나보시죠. 김남길 씨 키워드가 김남길 표 조커 한 번에 3그릇씩이라는 지금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김남길 표 조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히스레저를 딱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 악역일 수도 있고 악역이 아닐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캐릭터이기는 한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병수의 기억 속에 있는 연쇄살인마로 기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연쇄살인마인지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원시윤 감독님이 사실은 얼마만큼의 부담감을 주셨냐면 이게 의학 용어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어떤 명명되지 않는 구분이 없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배우라면은 선망의 대상일 수 있는 악역의 다크나이트의 이제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를 포스터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에다 두고 감독님이 이거 되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랬더니 화장을 하지 않는 조커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거를 계속
저기 선물 주셔가지고 지금도 방에 있거든요. 그 조커 사진이. 근데 단순하게 악역일 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히스레즈가 표현한 그 포스터에는 눈빛에 여러 가지가 되게 그 포스터 사진인데도 많은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뭐 슬픔, 뭐 고독, 회한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런 걸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굉장히 생겼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부담이 아무래도 많았죠. 히스 남길 저 눈빛 좀 보십시오, 여러분. 아, 힐스 남기려. 네. 엄청나네요 지금. 예.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감량을 설경구 씨가 하셨다면 증량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증량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거거든요. 뭐 그렇기도 한데 이제 감독님이랑 근데 이야기를 캐릭터적인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역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좀 살을 빼서 날카로워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이랑 경봉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아이디어를 주신 게 경봉님 이제 예전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살이 좀 빠져서 날카로운 것보다는 어느 날 제가 좀 부어서 나왔는데 너는 그냥 살이 좀 이 캐릭터는 조금 더 살이 쪄서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웃을 때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게 서늘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감독님도 그 태주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웃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자세히 보면 웃는 것 같지도 않고 섬뜩하기도 그런 하고. 느낌들을 주문을 많이 하셨어서 그래서 조금 반대로 운동도 하면서 벌크업을 하면서 살을 좀 찌웠죠. 그래서 한 번에 3그릇씩 드신 거예요. 아 그거는 옛날에 경경님이랑 옛날에 원래 잘 먹어요. 5공기 금방. 살이 안 쪄요. 그런 사람이 14kg를 찌우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아니 뭐 그냥 원래 먹는 것만큼 뭐 같이 먹었던 거니까 옛날에도 이제 경경님도 오랜만에 같이 작품을 다시 할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때 김남길은 어떤 배우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기대를 했죠. 이게 어떤 배우였고 젊은 층에도 뭐 연기적인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밥을 엄청 많이 먹는다고. 왜냐면 그때 경경님이랑 같이 할 땐 제가 혼날까봐 아니면 그때 굉장히 쑥스러워서 5그릇 먹고 3그릇을 빈 공기는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두 분이 진짜 환상조합입니다. 설경구 씨는 늙어야 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고 김남길 씨는 섬뜩해 보여야 했기 때문에 체중을 늘렸다. 두 분 스크린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설현 씨의 내구조 만나보시죠. 설현 씨의 내구조 지금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생애 첫 피분장 보이고요. 남길 오빠 무서워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생애 첫 피분장. 저희는 사실 설현 씨를 생각하면 참 예쁘고 건강하고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에 피분장은 물론이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머리 산발하고 굉장히 처음 하는 것들이 많았죠. 네, 저는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피분장을 하고 평소대로 돌아다니고 밥을 먹고 이랬는데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산에서 맨발로 뛰어다니기도 했고 막 흙에 뒹구르기도 했고 되게 많은 걸 해봤는데 그래서 재미있었고 하루하루가 뭔가 도전하는 느낌으로 촬영장을 나갔었던 것 같아요. 도전? 네. 자, 아마 이렇게 진짜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설현 씨의 모습을 감독님이 느끼신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니까 설현 씨를 본능을 타고난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감독님. 뭐 본능적인 것도 사실 준비 없이 나오기 쉽진 않거든요. 그쵸. 예, 근데 굉장히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촬영 시작하기 한 2달 전부터 실제로 이제 병수의 딸 설경구 배우님의 딸로 2달 전부터 살았었고 아무래도 그런 준비들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칭찬해주고 계시는데 반면에 설현 씨는 남길 오빠 무서워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좀 어떻게 좀 괴롭혔나요? 아니면 그 얘기 솔직히 오늘 기자분들 많으시니까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장에서 막 괴롭히고 이런 무서움이 아니라요. 되게 장난도 많이 쳐주고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잘해주시다가 촬영만 들어가면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번 그렇게 느끼고 나니까 이제 나긋나긋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무섭더라고요. 촬영 중간에 무섭겠어요. 정명기 씨가 카메라가 돌면 180도로 네. 그 사람이 된다. 네. 나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살인마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두 분은 이렇게 저쪽에 있었고 좀 정상적인 사람은 저쪽에 떨어져 아니 있어요. 아니 저는 안 무서웠습니다. 저는 철현 씨가 맨발로 뛰어다닐 때 귀에다 꽃 달아줬습니다. 진짜요? 그 영상 꼭 보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오달수 씨의 내구조 만나보시죠. 자, 오달수 씨. 자, 지금 일단 스릴러 최적화 배우도 보이는데 제대로 낚였다가 제일 먼저 보이고 있어요. 제대로 낚였다. 이 설경구 씨한테 낚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얘기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죠 그 형사 해결사 할 때 그때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감독님하고 술자리 있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자 그래서 나갔더니 나갔는데 같이 계셔가지고 그냥 하는 거다 그렇게 한 거고 이번에도 그냥 감독님이하고 뭐 워낙 제가 가니까 또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게 시나리오만 보고 그냥. 시나리오 보기 전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설경구 씨한테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신 건지. 아니요 감독님이랑 뭐 이야기하다가 감독님은 이미 정했었어요 오달수 씨로. 오달수 씨로. 그 박주소장 역으로. 그래서 뭐 불렀나요? 뭐 전화를 했나? 전화했을 거예요. 예, 그 형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바로 전화를 하셨죠. 근데 이제 감독님 되신 거 모르고 시나리오도 못 본 상태에서 와서 뭐 감독님에 대한 또 신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시기로 하신 건데 저는 사실 요 다음 키워드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오달수 씨가 스릴러 최적화 배우라고 감독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좀 으스스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저는 오달수 씨.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그 굉장히 온화하고 좀 유머러스한 느낌이 있고 약간 또 친근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블랙 유머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눈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저는 으스스함이 느껴져요.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오달수 씨 가까이서 보시면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이긴 한데 그 얼마 전에 경구 형이랑 같이 이제 지금 찍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액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잠깐. 근데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게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느낀 게 액션 장르는 이제 내가 앞으로 한 장르를 잃었구나. 그래서 벌써 이러시면 어떡해요. 스릴러도 조심스럽게 좀 덤벼봐야겠다. 액션 장르랑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스릴러 쪽으로 가시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 조심스럽게. 또 한 장르 잃어버리면 안 돼. 네. 조심스럽게 가시겠다. 이따 포토타임 때 우리 오달수 씨는 특별히 더 클로즈업으로 여러분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서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살인자의 기억법 점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 훈훈한 우리 배우분들의 뇌구조만큼이나 궁금한 그 감독님의 뇌구조 만나보시죠. 배우들 아주 칭찬해. 애월음 아주 칭찬해. 자, 지금 내 온통 칭찬으로 가득한데요. 배우들 아주 칭찬해. 어떤 칭찬을 하고 싶으신지 감독님 오늘 제작 보고회니까 제가 짧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로 한 분 한 분 칭찬을 좀 해주시죠. 저희 배우분들이요. 네. 일단 저희 싸잡아서 칭찬하면 안 돼. 한 분 한 분 짧게 부탁드릴게요. 좀 뭐 대부분 너무 칭찬할 게 많아서 일단 저희 이제 뭐 설경구 배우님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을 각색하면서 이 캐스팅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캐릭터가 표현하기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특히 여기 나온 병수라는 캐릭터는
그 한계마저도 이제 뛰어넘어야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고, 특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걸 준비해야 돼서 소화하기 힘든 캐릭터고, 사실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맡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시나리오도 보지 않고 사실 선택해 주셨고요. 예, 주셨고, 또 저한테 굉장히 감동 어린 말씀으로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절대 배우한테 배려하지 말라. 예. 그리고 작품을 위해서 배려하지 말고 감독 이기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밀어붙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고, 예. 그리고 김남길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김남길 배우의 나이 연령대 배우들이 스타는 많아요. 근데 배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김남길 배우는 배우와 스타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배우예요. 그리고 그 태조라는 캐릭터를 캐스팅하기 전에 제가 이제 수십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누가 과연 이런 캐릭터에 가장 잘 어울리겠느냐.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이제 알려진 분들이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몰표를 받았어요. 거의 압도적으로. 네, 그래서 김남길 배우를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과연 김남길 배우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캐릭터로 볼까라고 해서 만나봤더니 김남길 배우는 저는 굉장히 착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만났는데 그 눈 속에 또 하나의 눈이 있더라고요. 눈 속에 또 하나의 눈이 있다. 그 눈은 이제 제 느낌에는 눈설자를 써서 굉장히 차가운 눈, 그러니까 눈 같은 차가운 눈이 있는 걸 보고, 사실 태조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평범한 듯 하지만 그 하얀 차가움 속에 굉장히 한계를 넘어서는 또 잔인함과 또 어떤 사연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이중적인 캐릭터라, 그래서 그 눈에 완전히 반했죠. 설안을 갖고 있는 그렇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잘 또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우리 설현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금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계신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으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촬영 현장에 같이 준비하면서 돌아다닌다든지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저는 그냥 심도 깊은 생각으로 이제 바라봤어요. 저 배우가 그냥 바라다 보이는 게 전부 아니다. 분명한 건 저 깊이 안에 많은 것이 있다. 정말 백도아지 같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설현 배우가 이제 백도아지 같아요.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그게 너무너무 잘 드러나요. 근데 이제 조심스럽긴 하죠. 점이 잘못 찍히면 그게 이제 굳어지기 때문에. 근데 카메라로 처음에 이제 촬영을 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소도시에 농협에 다니는 20대 초반의 여자가 저렇게 이뻐도 되나.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심 되게 불안했어요. 처음에. 불안했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능적인 연기로 커버를 하더라고요. 연기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눌러가면서 균형을 쫙 이런 걸 보면서 참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고 본능적으로 연기하고. 본능적인 면에서 방구랑 똥 좋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그리고 우리 오달수 씨. 저희 이제 오달수 배우님은 제가 예전부터 오달수 배우님을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벌써 거의 한 지금 이제 10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완성이 돼서 같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몇 퍼센트나 쓰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6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8년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으스스함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꼭 하고 싶고. 장르는 스릴러군요.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감동받은 게 칭찬을 짧게 부탁드린다 그랬는데 진짜 감독님께서 우러나와서 본능적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칭찬이 진심에서 우러나오게 길어졌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설안, 백도아지 뭐 여러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에어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만들어진 도시죠, 감독님? 네. 지금 그 강화도는 있어요. 인천군, 인천시 강화구는 있는데 강화시 애월읍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가상의 도시인 거죠. 이 살인자의 기업법 안에서. 네, 그렇죠. 네. 살인자의 기업법을 위한 가상의 도시에 가상의 공간들을 만들었죠. 가상의 도시의 가사의 공간들 영화를 통해서 9월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5분의 뇌구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제 머릿속, 제 뇌에는 온통 지금 살인자의 기억법만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득한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화 속 스틸을 보시면서 촬영 속 기억들을 하나하나 짧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살인자의 기억법 5인의 기억 첫 번째 기억 주시죠. 자, 팔굽혀펴기의 기억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물구나무를 서고 계십니다. 새벽에는 줄넘기를 하셨고요. 스태프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들었는데 설경구 씨 말씀해 주시죠. 동네에 그 또 다른 연쇄 살인범이 나타나서 딸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살인을 기획하는데 체력이 딸리니까 이제 체력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식사를 안 하셔서 힘도 많이 딸리셨을 텐데. 그래서 위에서 스태프들이 다리 하나 지금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저긴 안 잡혔지만 네. 감사합니다. 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스텝 주시죠. 장난꾸러기의 기억. 두 분이 남매 같아요. 이 스틸을 보니까 현장에 우리 김남길 씨가 어마어마한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 딱히 분위기 메이커라고 그러기보다는 어쨌든 현장도 어떤 현장들 다 힘들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겨울에 또 일반적인 장르를 찍는 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속에서 네, 그래서 좀 어떤 현장이든 즐겁게 촬영하자라는 게 모토였어서 늘 그렇게 또 선배님도 계시고 뭐 설현도 그렇고 달수정 다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고생하니까 즐겁게 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메이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설현이라는 친구가 연기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선배님들도 계시고 본인도 얘기한 것처럼 첫 장르적인 부분에 도전이 있어서 긴장을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긴장을 하는 것만큼 그만큼 또 표현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본능적으로 표현을 또 잘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이제 경보 형님한테 딸리지만 저한테는 지금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기기도 또 많이 웃겨주고 서로 공통적인 분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장난을 많이 치게 되고 가장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는 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코드는 본능적으로 뭐 방구나 똥 이런 이야기였어서 그게 마음도 공통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았나. 지금 두 분은 왠지 사회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을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얘기를 나누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솔직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우리 또 기자님들도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제일 화난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스틸 주시죠. 팬미팅의 기억인데요. 지금 오달수 씨가 빵긋 웃고 계신데 우리 오달수 씨의 마지막 촬영 후에 현장이 거의 팬미팅 현장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예. 스태프들이 다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으셨다고. 제가 이제 촬영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왔다 가니까 그냥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짧게 본다고 그렇게 다 사진 찍고 사인 받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인기의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릴러를 가진 눈. 스릴러에 적합화된 눈, 예, 최적화. 자, 천만 요정답게 현장에서도 정말 요정처럼 인기가 많았던 오달수 씨의 스틸 촬영, 사진 보셨고요. 다음 스틸 주시죠. 열공의 기억입니다. 감독님, 사실 이 작품을 위해서 소설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보면 쓸데있는 살인자의 기억법에 관한 열공한 것 중에 가장
가장 중점을 둔 게 어떤 겁니까?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살인자의 기억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알츠하이머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알츠하이머라는 걸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알츠하이머라는 어떤 병적 유인을 벗어나는 다른 것으로 표현이 될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병수라는 캐릭터가 지금 이 상황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신병적 망상인지 아니면 이것이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 치매라는 본주 안에 확실히 들어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시나리오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병수의 모든 표현에 있어서 사실 감수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국내에 이제 저명하신 알츠하이머 치매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도 가장 유명하신 분께 시나리오를 보내드리고 이 병수의 표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치매 알츠하이머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또 영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감독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는지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직접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틸 주시죠. 서련 씨가 해맑게 웃고 있네요. 생파의 기억인데요. 이번 촬영 중간에 생일을 맞이했죠, 서련 씨? 네, 제가 영화관에서 촬영을 하다가 생일을 맞았는데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인사 관련돼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케이크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스태프분들이 제 생일을 알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고 모든 스태프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몰랐어서 더 감동이 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나요? 그날 회식을 서련 씨가 쏘셨다고. 네, 그날은 아니고요. 네. 네, 제가 회식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촬영이 좀 일찍 끝났나? 좀 낮에 끝났을 때였을 거예요. 보통 회식을 하면 고기를 먹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데 낮이기도 하고 좀 색다른 회식을 해보고 싶어서 그 뷔페식의 그런 곳을 가서 이제 스테이크도 먹고 와인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생소한 그런 회식이다 보니까 스태프분들이 특별하게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페셜한 회식이었는데 그 회식을 안타깝게도 설경구 씨 아버님은 함께하지 못하셨겠네요. 못 갔습니다. 감량을 해야 되니까. 너무 아쉽지만 이 영화 대박 나고 그때 꼭 다시 회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살인자의 기억법 저희가 스틸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라도 이 기억은 내가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는데 오늘 말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없으십니까? 감독님. 네. 그 살인자의 기억법이 기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재미없을 것이라는 기억은 좀 지워주시고 재미있을 것이라는 기억만 가지고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나중에 끝인사 때 하셔야 될 텐데 그 끝인사 어떻게 하시려고 감독님? 또 있나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전달할게요. 벌써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블러백바바 김유진입니다. 네. 먼저 설경구 씨, 김남규 씨, 김서른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설경구 씨, 김남규 씨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은 각각 전직 연쇄살인마 그리고 그 연쇄살인마가 직감하는 새로운 살인마로 분하셨는데 두 분의 호흡은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김서른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영화가 서른 씨께 가수 서른 씨가 아닌 영화배우 김서른으로 이미지를 각인시켜줄 거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포부나 기대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두 분의 호흡 좀 여쭤볼까요? 저는 이 살인자의 기합법을 하면서 영화 전체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나 김남길 씨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던 말인데 김남길 씨 여기 굉장히 어려운 역입니다. 이렇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 역인데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서 보여도 안 되고 굉장히 의심스럽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미묘한 감정을 연기해야 되는 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영화 연기를 하면서도 저도 김남길 씨에 대해서 헷갈린 적도 있었고 감독님이랑도 되게 이야기 많이 하면서 했던 게 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김남길 씨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김남길 씨 태주가 이런 선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병수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그 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밝아요. 스텝부터 해서 배우 스텝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잘하고 밝아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도 잘 이끌어가지고 저는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 씨한테. 감사합니다. 선배님한테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 아까 뭐 얘기하신 중 영경님이랑 감독님이 이제 캐릭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보면은 경경님이랑 저는 우리는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또 태주를 그렇게 마음껏 놀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워낙 오랜만에 경경님이랑 다시 호흡을 맞춰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었고 뭐 둘에 대한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젊은 친구들, 핫한 배우들 뭐 이런 배우들도 분명히 신선하고 좋은 것도 있는데 선배님들이 어떠한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속 하고 일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저희한테는 그런 길에 대한 모터가 되기 때문에 그냥 호흡 뭐 물론 두말할 거 없지만 같이 현장에서 그때도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현장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굉장히 영광스러운 저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이 참 멋지네요, 진짜. 예. 설현 씨, 네. 이 살인자의 기억법에 대한 그 개인적인 포부나 기대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대중분들이 자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정된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결국 그 고정된 이미지는 내 자신이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뭔가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하루 뭔가 도전을 하는 느낌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설현 씨.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오른쪽.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권혁기라고 합니다. 네. 영화 정말 기대 많이 되고요. 저는 김남길 배우하고 설현 배우께 질문 드리는데요. 두 분 가벼운 질문입니다. 두 분 나이 차이가 지금 띠동갑이 넘어가시는데 가볍지 않은데요. 예, 문제는 예.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요. 아까 호흡을 맞추기에 네. 처음에 제가 그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부담스러웠던 게 경경님 딸에 대한 캐스팅은 최적화된 것 같은데 제 여자친구로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감독님한테 좀 드렸었는데 현장에서 뭐 제가 정신 연령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나 같이 뭐 현장에서 아까도 이제 둘이 데이트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잠깐 나왔을 때도 공통적인 분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되게 잘 맞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성숙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잘 맞았었고 현장에서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을 만한 게 뭐 있었을까요? 네. 자, 김남길 씨는 그렇고 설현 씨는 어땠나요? 약간 나이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워낙 이렇게 잘 배려해주고
저도 이제 워낙 선배님이니까 잘 따라가려고 하긴 했지만 오빠가 배려해준 부분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긴장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감사했고, 네, 그리고 잘 배려해주셔서 편하게. 중요 정신에 낮아서 배려라는 그러니까 거보다 설현 씨가 높고 좀 그죠? 잘 그래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췄다. 네. 예. 일단 두 분 개그 코드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센 진인경 기자였고요. 네. 네, 오달수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 감독님이랑 그 구타의 유발자 이후로 10년 만에 만나셨는데 그때랑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안 그래도 뭐 감독님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구타의 발자 이후로 언제 한번 같이 작업하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깡다구 그 영화를 대하는 그 태도 너무너무 뭐 저는 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감독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뭐 세계적인 하여튼 저는 이번에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같이 야구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곧 그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60% 됐다고 8년 가깝고 하여튼 그때랑 지금이나 이게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진정성이 지금 너무 느껴져서 달수님이 얘기해서 근데 이게 뭐 저한테 먼저 질문 아니지만 감독님이 그 배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한번 해본 배우들은 그 감독님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또 한번 같이 그 달수님이 기다렸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그게 이제 저는 이번에 처음 호흡을 맞춰봤지만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 기다리십니까? 네, 굉장히 네, 그렇죠. 저는 그냥 욕심이 나는 감독님이라고 저도 제 입장에서도 뭐 많은 작품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으신 감독님이고 진짜 영화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각이나 모든 것들이 되게 진지하셔서 저도 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도 현장에서 같이 원시인 감독님이랑 해보면 정말 행복했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감독님이 아닐까 싶어요. 감독님 지금 배우분들이 입을 모아 감독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리스펙트. 네, 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답인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작품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혹시 계십니까? 네, 여기 오른쪽에. 네, 간지 윤미애 기자입니다. 네. 설경규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체중 조절을 힘들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 작품에서 또다시 체중 조절을 해야 한다면 응하시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막 또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량입니까? 감량입니까? 좀 찌면 빼라 그러고 빼면 찌라 그러고 희한합니다. 이번에 증량이군요. 감량입니다. 감량입니까? 중입니다, 지금. 진짜 대한민국의 증감량으로는 최고신 것 같아요. 설경구 씨. 그냥 희한하게 좀 쪄 있으면 빼주세요. 쪄 있으면 또 빠져 있으면 또 좀 쪄주세요. 뭐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리고 보니까 설경구 씨도 도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재밌잖아요. 예. 예, 요새는 그 얼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 배역 얼굴, 이 배역은 어떤 얼굴을 갖고 있을까를 살인자 기억법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살인자 기억법 하면서부터 전에는 그렇게 체중 증감에 대한 고민을 해서 실천했다면은 요즘은 이 배역이 어떤 얼굴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예. 체중 감량, 증량보다는 얼굴에 더 관심이 있다. 증감량 그리고 예, 나이에 이어서 이제는 얼굴입니다. 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게 요새 관심사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설경구 씨의 얼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또 마지막 질문 예.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조선 더스타의 성진입니다. 네.
일단 영화 기대 많이 되고요. 그 설경구 배우님과 김남길 배우님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설경구 배우님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은퇴하는 연쇄살인마 연기를 몰입을 하시다가 현장에서 대사를 까먹은 경험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김남길 배우한테는요, 2008년도에 강철중 공공의 적으로 만난 선배 설경구 씨를 9년 만에 다시 만난 소감, 그리고 그 설경구 배우님은 후배 배우 김남길이 그동안 그 9년 이후에 이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장점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9년 만에 작품에서 만나셨는데. 저 김남길 씨는 물론 제가 뭐 평가할 만한 배우는 아니고요. 예, 일단 뭐 현장에서의 어떤 뭐 자세나 것도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은 친구인 것 같아요. 스타가 됐는데도 전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장난기도 그렇고, 제가 9년 전에 기억이 나는 장면은 이 분장팀들이랑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있어요. 9년 전에. 그러니까 누나 하는데 제 귀에는 언니로 들리면서 너무나 친근감 있게 팔짱 양쪽에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9년 전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스틸처럼 딱 있는데, 이번에서의 현장은 좀 더 하더라고요. 그때보다. 예. 더 심하게 팬들 살들이 챙기면서 언니에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되게 편안하게 해줘요, 현장을. 저는 뭐 성장을 했는데 김남길 자신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않았다. 똑같이 변함없는 친구 같아요. 예, 뵀는데 설경구 씨는 어떠했나요? 하나 대사는 안 까먹었습니다. 왜냐면 알츠하이머 병에 이제 돌입이 됐을 때는 대사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저도 뭐 치매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서 상상으로만 했는데, 다행히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는 대사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사실은 현장에서의 자세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경보 형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제가 9년 전에 10년 전에 어릴 때 이제 영화 쪽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후회하지 않아로 영화를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좋은 선배님들, 저는 진짜로 인복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달수형님도 계시지만 좋은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배우로서 갖고 있는 자세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한테 많이 배웠고 또 누나들한테 많이 배워서 그런 것들을 그냥 실천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현장은 늘 그때도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거지만 스태프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배우들도 같이 좋은 작품을 위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즐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거기를 그냥 가르쳐주신 자세를 실천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때도 많이 떨렸었고, 그때도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현장에 같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로 굉장히 벅차오르는 감정인데, 경복님들 9년 전 이후에 뵀을 때도 저는 제 자신이 제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경복 형님 만났을 때 그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워낙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연기를 하시는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둘이 어떤 대립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면 조금 주눅이 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 편안하게 제가 편하게 할 수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또 워낙 배려를 많이 해주시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배님이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일을 해주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제작 발표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옆에 계속 이렇게 있어주시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이 되는 선배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참 무슨 원로 같아요, 원로. 이분들 중에서는 가장 제가 오늘 이 배우들의 기억법 안에는 서로 진짜 좋은 기억들이 참 많네요. 자, 혹시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이승민 기자인데요.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원작자이신 김영란 작가님께서 그 예능 출연 이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시고, 덩달아 그 작품까지도 예전 작품까지도 다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더 인기가 많아지셔서
또 이 영화에까지 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제 작품에까지 이제 관심을 많이 가는 거 보면서 아 약간 흥행의 기운이 나에게로 오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셨는지 아니면 오히려 좀 그런 관심들이 더욱 부담감으로 작용하셨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답니다. 네, 약간 기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네, 두 가지 다인데 우선 빠른 시간 안에 제가 김영하 작가님을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서로 이제 저는 이제 영화로 만드는 입장에서 약간 거리감을 두어야 제가 자유롭게 훨씬 더 밀도감 있는 영화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만나 뵙지를 못했는데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뵙고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소설을 어떻게 봤는지 서로 그런 되게 재미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야말로 알쓸심잡이 거기서 나오겠네요. 두 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포토타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설경구 씨부터. 예, 살인자의 기억법 9월 초에 개봉을 합니다. 예, 그 소설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영화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스케일도 있고 그 이야기의 재미도 있습니다. 예, 극장 오셔서 소설과 영화를 비교해보는 좋은 자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 씨. 저는 제가 읽었었던 원작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작품화했을 때, 시나리오 했었을 때 읽었던 건 저는 최고의 시나리오였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나서 소설을 다시 한번 읽었을 때도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소설을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보다 더 많은 창작들을 덧붙여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직 작품을 보지 못했지만 이 작품과 또 감독님과 선배님들 같이 옆에 있는 설현 배우도 그렇고 기대치에 대한 100%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관객분들도 아마 극장에서 그런 것들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물론 관객 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제가 늘 인터뷰 때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 만드는 영화가 꼭 좋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옳은 영화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로 간만에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관객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만에 추천해 드릴 만한 영화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현 씨. 네, 저뿐만 아니라 선배님들도 엄청 많이 고생을 하셨고 감독님도 고생을 하셨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에 개봉하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달수 씨. 예, 보통 연극 무대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배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보는 관객은 즐겁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준비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도 뭐 물론 배우지만 같이 참여한 배우지만 다들 치열하고 힘들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관객 여러분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그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요. 묵직한 울림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묵직한 울림이 있고 스릴러 장르를 보시면서 자체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그런 또 감정이 굉장히 충실한 영화입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기억해 두셨다가 꼭 극장에서 퍼즐을 맞추러 오셔서 퍼즐을 맞추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무대